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알겠습니다. 그럼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영업사원으로. 네. 뭐 해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일과는 없고요. 그냥 그 작은 회사들은 똑같나요? 출퇴근 시간은? 출퇴근 이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출근이 없습니다. 출근이 밖에서 그냥 일주일에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지. 월요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모여서 별일 없냐? 그리고 일주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결과물이 없으면? 결과물이 깨지는 거지. 없으면, 이렇게 많이 던지죠. 8년 전만 해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책상, 제약회사 이게 책상이 영업사원도 깨끗합니다. 전화기도 안 줍니다. 왜냐면 거의 던져서 막 이러니까요. 노트북도 개인적으로 다 들고 다니고. 이거 뭐 욕도 많이들 하시고. 근데 이제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출근하는 회사가 있고 출근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 국내 회사, 외국 회사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런 CEO의 문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을 받으십니다. 네.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그리고 뭘 알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디테일을 알아야지. 처음에 들어오면 문과 하는 직원들은, 문과 졸업한 직원들은 이게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문과시잖아요. 저도 문과죠. 네. 약품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염기 서열, 염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염기가 뭔지, pH 이런 얘기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요. pH는 알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 그 정도가 다니까요. 근데 뭐 이런 성분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요. 편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좀 차가운 회사들은 그 연수 기간 안에 하위 10% 20% 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입사 확정이 아니라 이제 일단 말 그대로 연수네. 연수만 해보고 걸러내는 인턴이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회사도 그런 회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디예요? 삐할게요. 라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졸업할 때 합숙하고 이제 공부하고 졸업할 때 그 등수로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병원 그 약국팀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급을 나눠서. 그러니까 너는 공부 못하니까 약국으로 가라. 넌 공부 잘하니까 교수님 뵈러 대학병원을 가라.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 기간 동안 근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리고 저는 약국일까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당신은 팔자가 약국이야. 근데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공부들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면은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자기 인생이 갈리니까요. 그러겠네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약국으로 가버리면 계속 약국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서로 교류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약국팀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니까 약국팀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강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루비콘 강. 네? 루비콘 강. 그게 루비콘 강이에요. 로마 시대 때. 계속 얘기하세요. 요단강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래 유래가 루비콘 강인데. 그런가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찾아보세요. 로마 이야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팀으로 발령된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만두고 뭐 약국팀으로 가면 계속 약국팀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국팀 경력은 이런 의원 쪽이나 병원 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좋은 회사는 절반만 2년 일했으면 1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경력 아예 인정 안 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자의 이런 그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 약을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왔어. 그러고 약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제스처가 위험한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약국은 정말 어려운 게 약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이렇게 푼돈에도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체가 작으니까. 개인 사업자고 이렇게 짜기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1원, 10원까지 더 싼 걸 싸게 해서 비싸게 하시겠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네.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본인 회사에서 A라는 약을 네. 넣는데 약국에다가 적정된 단가 3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영업사원의 그 결정에 따라서 300원에 넣을 수도 있고 280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약을 넣기도 하겠지. 임의적으로.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죠. 네. 채워야 되니까. 약가를 좀 이렇게 낮춰드린다는 개념은 할인의 개념인데 할인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할증의 개념은 이제 약을 좀 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그런 있는 식으로 할증으로 서비스를 좀 넣어드리는 순이다. 그러니까 약국에 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싸게 드리거나 뭐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사 위에 결제만 맡으면 싸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큰 병원에 삼성병원에 네. 뭐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 얘네가 400원짜리 약을 300원에 달랜다.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예. 그 삼성병원에 300원에 넣는 약을 뭐 다른 현대병원에 500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약사님들이나 의사분들도 그렇지만 이 커뮤니티가 좁기 때문에 어느 약국에 싸게 들어갔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때문에 다른 데서 전화 오죠. 너 여기는 싸게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받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가격 편차를 두긴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할증을 좀 더 드려서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확인해보자 그러더라도 예, 가격은 거의 동등하게 드리는 게 맞고요. 뭐 그 이외에 그냥 접대로 하는 거죠. 접대로. 접대? 서비스? 그냥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었어요. 그냥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할인이나 할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런 게 가능합니다만은 많이 통용되진 않습니다. 예, 물론 다 결제 맞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 쪽은 아시다시피 의약 분업이지 않습니까? 네. 약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득이 없습니다. 처방할 때 다만 이 약을 선택해주면 약국에서 그걸 쓰는 거니까. 약국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병원이나 의원에는 저희가 또 따로 접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많이 처방할 맞습니다. 수 있도록. 예. 네. 자,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병원에는 약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면 약 주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약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직접 들어가는 거죠. 직접 들어가는. 네, 이런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약이 특정 의약품, 정신병원 쪽 아니면은 의약품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향전신성.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응급실에서 약을 주면 더 비싸나요? 아시나요? 약국과 병원의 생리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실 약사님이나 병원 관계자분의 출연을 기다립니다. 뿌잉뿌잉. 이직은 어때요?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그만두거나? 네, 이직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에서 제약업계 안에서 업계 안에서 많이 돌아서 뭐 2년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년 차쯤 되면은 뭐 베테랑 소리를 듣죠. 그거는 하도 일찍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맞아서. 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이게 따까리 하려고 내가 대학교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도 되게 많고, 의외로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잘 버티죠. 근데, 자기가 어쨌든 다른 회사의 조건이 더 좋든, 그냥 연봉을 까더라도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든, 어쨌든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돌고요. 의외로 회사들은 구직난에 좀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데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닌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기가 이 지역에서 잘한다고 해서 저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하던 약이 바뀌면은 또 소화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 보톡스 필러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전문을 하는 약 종류가 있는 거죠. 소화제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예,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옮겨서 잘 안 되는 경우 적응을 못 한다 그러죠. 옮겨서 망하면은 또
날라가서 또 딴 데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의외로 맨 처음 들어가 있던 회사에 돌다가 그 회사 다시 컴백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문제고, 예. 자기 체력만 되면 뭐 나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의외로 지금도 보면은 저희 후배들보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정말 뭐 죽을 각오로 해보겠다. 예, 뭐 처자식이 있고 애가 둘입니다. 제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하시죠. 어쨌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안회장도 아시다시피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가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더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배 중에서도 뭐 맞아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한 40살 넘어가면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방전되세요. 그래서 예, 하루 이렇게 접대하시면은 그 다음 날 이제 계속 뻗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러면 자기 실적도 줄 거고, 예. 점점 도태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셔야죠. 그런 분들은 40살 가까이 되시는 분들 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진급하는. 네, 매니저급이 안 되시면은 언제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제까지는 그냥 쭉 필모그래피를 들어본 것 같고. 네. 이제 깨고 싶다는 편견. 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해볼까요? 네. 접대부터 먼저. 접대 많죠? 접대 문화. 접대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접대? 술은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술자리. 술값을? 술자리. 예. 술값을 다. 술값은 법인카드로 다 긁어요? 법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한 분당 10만 원. 되게 비싼 걸 먹을 줄 아셨죠. 네. 근데 저 10만 원, 원장님 10만 원. 그래서 둘이 먹으면 20만 원. 일식집 가면은 10만 원짜리 코스 시키면은 소주 값은 제가 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죠. 진짜. 아니 근데 회사에서는 한 분이랑 먹는지 두 분이랑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통상 뭐 그냥 내일 누구 세 분이서 먹는다. 네, 예, 그렇죠. 그래도 두 명만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증거 증빙을 내야 되는데 사진 몇 명이랑 이렇게 사진? 디테일 찍어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내야 됩니다. 누가 찍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 디테일을 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셀카로 찍어도 되죠. 이렇게. 원장님은 기분 안 나빠하세요? 술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찍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규율상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법적으로 횟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에 같은 병원을 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같은 병원을 두 번 접대하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디테일을 했는데 그날 A 원장한테 저녁에 이분 술 안 좋아해서 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럼 회사에 술 먹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친구랑 술 먹고 올려도 되는 거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거의 잘 안 그래요. 그래도 먹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아니라도 술 먹을 일 많습니다. 저희한테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거 별도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연애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뭐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대학 후배들 앉아 있고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먹어라. 어쩐지 제약에서 다니는 선배가 술을 자주 쏘더라고. 먹어라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많이 쏴본 게 강남에 가면은 곱창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있어요. 교대곱창 말고요? 교대곱창 거북곱창이? 삼성곱창 아니에요 혹시? 거북곱창 그런 데 말고 법원 앞에 있는 무지 비싼 집이 있습니다. 1인분에 27,000원. 25,000원. 법원 앞에요? 법원 앞에 교대인데? 교대인데? 뭐 어쨌든 이따 치고요. 있어요. 거기서 제가 대형 세미나를 한다고 구랄치고 저희 대학교 후배들 불러서 100만 원치 먹은 적도 있어요. 네. 그 정도죠. 그 정도. 몇 명 불렀어요? 8명. 8명. 저까지 9명. 얼마 안 나온 거. 얼마 안 나온 거지. 제가 아는 집이 있어요. 청담동에. 뭐뭐 곱창이에요. 조만합니다. 그거를 어떤 유명한 한 분이 장사를 아주 많이 도와줬어요. 먹는 바람에. 저번에 5명이 가가지고 4명인가 5명이 가서 먹었어요. 술도 복분자 복분자주
그거 몇 봉 먹었어요? 60얼마가 나왔어. 4명이서. 네. 예.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와,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많군요. 네. 곱창 원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상신하는 편에서도 나왔지만, 곱창 그 손질이 힘들지, 부산물은 싸요. 네. 쌉니다. 혹시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20회 파티를 하는데, 그 전에 타이틀 좀 디테일 하실 일은 없으실까요? 대형 리셉션으로다가. 대형 세미나죠. 지금 한 40명 정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디테일을 하고 원장님들하고 저녁에 술자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있는 거네요. 네. 간단한 식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당 10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해진 지는 제약회사들끼리 규정으로 만드는 거죠. 내부 규율로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이상은 우리가 리베이트로 보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생긴 지가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이상 가면 이건 리베이트니까. 서로 자중하자. 자중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원장님이랑 200만원짜리 술을 먹든. 지하 세계 가는 거죠. 예, 지하로 가든. 그 엘리베이터를 타든. 회사에서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제 매출만 나오면은 그 예산 가지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매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뭘 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소주 한잔 사드리고 1000만원, 2천만원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좀 타고 예전까지는 그랬죠. 한 2, 3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어요? 지금은 아예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계에서는 더 안 하잖아요. 그럼.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나올 방법도 없고요. 국내 회사 중에 이제 리베이트가 아직 나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모아서 이렇게 그냥 원장님이랑 담소를 나누면서 소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골프도 치러 가고 이런 진짜 접대 같은 접대를 아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계 아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그런 걸 바라고 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금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그 병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으로 계속 지속 유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되면은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요. 원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면 계기가 되는 거야. 원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를 가고요. 가서 라면도 끓이고 커피도 타드리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국내 회사들 중에 이제 그런 회사들 돈으로 영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영업을 하는 거죠. 지금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접대는 없죠. 그냥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직접 그냥 찔러주고 꽂아주는 거죠. 통장에다 꽂아주니까 영업의 스킬도 없고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저는 뽑진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데려와봐야 뭘 알겠어요. 돈으로만 하는 거밖에. 왜 이 회사는 돈으로 안 주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대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은 회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생각하시는 만큼 룸사롱을 간다거나 이렇게 아가씨도 부른다거나 양주를 깐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일식집에서 한잔할 정도. 한잔 할 정도요. 그냥 정말 형 동생으로 이렇게 마시는 수준이지 접대 수준은 요즘은 아니라고 저는. 많이 투명해졌네요. 맞습니다. 대신 그 횟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될 뿐. 매일 반복되고 그냥. 그럼 자기가 영업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술 횟수가 많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늘을 수밖에 없는 거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주말에도 5일 동안 낮에도 한번 먹고요. 5일 동안 저녁을 5회 다 먹었죠. 그래서 간이 버티지 못합니다. 전 말만 들어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3년차 넘어가면 지방간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지방간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라고. 지방간입니다. 저도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없는 직원들은 고지혈증에 일을 안 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너 아직도 지방간 아니야? 그럼 반대로 술 못하는 사람은 재학 영업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은 많고 영업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맞습니다. 자기 맞는 스타일이 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편한 게 술 영업이고요. 대한민국은 술을 뺄 수가 없어요. 술을 빼면은 어쨌든 술을 한 6개월만 먹어도 형 동생 얘기가 나오니까요.
골프도 많이 치겠어요. 예. 네. 골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회사에서 많이 해줬었는데 2, 3년 전부터 회사에서 골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하면은 내 돈 내고 원장님과 스크린은 뭐 얼마 안 하니까 원장님이 내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게 되면 필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장님 내고 제 건 제가 내고 이게 기본적인 거고 뭐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는 이제 저희가 내고. 만두님은 골프 치세요? 연습은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한 싱글 칩니까? 1년에서 싱글 치면 누가. 싱글이 뭔지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공부한 척 한 거예요? 골프 하는 것처럼? 골프, 네, 제약사 영업사원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장님들 주 관심사가 골프기 때문에. 싱글이 뭔지 물어보세요. 싱글이요? 뭐 물어보세요, 싱글이 뭔가요? 싱글이 뭔가요? 싱글 골퍼는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싱글 골퍼는 뭔가요? 혼자 치는 게 싱글이죠. 예. 저처럼 이제 아직 솔로인 골퍼들은 싱글 골퍼. 두 사람들 참 바보들의 대화도 아니고.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 좀 넘어가서.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영업사원요? 그런 얘기, 여자가 많다, 이런 얘기.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술을 많이 먹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이렇게 28살, 27살 이런 이제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오면은 아직도 간도 튼튼해 보이고 얼굴도 뽀얗고 그러면은 억지로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 의외로 병원 회식을 하더라도 간호사들한테 술 많이 주라.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그냥 집중 공격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직원들이 여자 영업사원들 그렇게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추문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해서 제 거래처를 뺏어가는 여직원도 봤습니다. 경쟁사. 그런 식으로? 네. 일부러 유도해서? 네. 어디든 있네. 그럴 수도 어쨌든 영업 스타일입니다. 예. 영업 스타일. 아니 근데 그런 각 방면에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로. 네. 있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방면에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하나 뚫으면은 뭐 인센티브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면은 목숨 걸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를 이제 뭐 도덕적으로 괜찮다 볼 거냐 이런 문제지. 가치관의 문제지. 이쁘게 하고 나가서 애교 적당히 섞어서 이 고객의 뭐 잘 비위 맞춰주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만두님 얘기하는 거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는. 예, 제가 딱 한 케이스 봤고요. 뭐, 때까지 보면서 제 후배 여직원들이 들어올 때도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이 경쟁사에 있었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네. 흔하지 않은 경우. 그 직원이 아직까지 이 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요. 그럼요. 어떤 일이든지. 네. 그리고 일단 비겁한 거고 자기 스스로 떳떳지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여직원들은 그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두 명들 때문에 이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겠죠. 이미지 자체가 추락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만 해도 그런 오해가 들으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해. 그런 시각으로 볼 텐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단 둘이 여직원이랑 술 먹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먼저 피하시는 케이스가 그렇죠. 원장님들도 이제 괜히 또 뒷말로 오해 사기 싫으니까. 아니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다 있으시고 돈도 버실 만큼 번 분들이 굳이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제약회사 여직원이나 단둘이 이렇게 술을 마실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직원 같은 경우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원장님들도 많고요. 영업사원들한테 약을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는요. 아까 얘기하신 오리무시? 아니 이제 오시우리. 강매. 예, 강매. 그거지 뭐. 강매 오시우리 나갔다가 이제 아까 지나고 택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끊었죠. 전표요? 예, 전표를 끊었다고 해요. 장기를 끊었다고 말씀드리죠, 장기.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매출표를 끊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받으신 약국이나 대학병원 도매상에서 수신 거부를 합니다. 그럼 약이 돌아오는 거죠. 거래상으로는 거래는 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보냈으니까. 근데 약은 저한테 있고, 그쪽에서는 확인 안 해줬으니까,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매출로 이미 나간 걸로 나간 거죠. 네. 매출로 보내고, 우리 올 말에 달성 다 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담당이 자기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2천 매출을 맞추려고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오버한 거죠. 네. 저 약국이 받을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내는 거죠. 미리 보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똑같네. 보험회사도 일부러 그렇게 계약을 막 맺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몇 개씩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을 달성하면은 다음 달엔 더 많이 줍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100% 달성하면은 다음 달엔 105%. 왜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뜬 약은 어떻게 처리해요? 뜬 약은 이제 아까 전처럼 아까지가 나온 거였어요. 자기가 그 약은 집에 쌓아놓나요?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쌓아안고 자기가 2천만 원 카드는 어쨌든 해결해서 그냥 안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네. 어쨌든 근데 능력 있으신 분들은 덴바이 그냥 그런 지방의 자그만 회사들 도매상 쪽으로 싸게 넘깁니다. 한 50에서 70% 사이로. 그럼 그거라도 건져서 그러면 1,000만 원 아까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손해를 좀 안 손해 안 넣는 거죠. 그걸 이제 근데 그게 이제 50우리를 매달 날리면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죠. 핏돔이네. 그렇게 돼서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자살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많지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드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고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있으시죠. 그러니까 크든 작든 조금씩 안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만큼은 쌓여 있는 거죠. 만두님은요? 외국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없습니다. 경우가 조금 더 있다. 국내 회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에 계셨었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죠. 않으셨었어요, 그때? 자취할 때만 해도 뭐 방에 한 500~600씩은 쌓여 있었으니까. 네, 또 다 해결할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는 약국에 그냥 좀 더 싸게 넘기고, 회사에서는 또 샘플이라고 나옵니다. 샘플. 그것까지 껴서 이제 좀 주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은 대부분 또 맞추고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가 좀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얼마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얼마 났으니까 저 병원 가서 플러스를 쳐서 이번 달은 그냥 가자. 물론 이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죠.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대로 막 대부분의 제약 영업사원들이 엄청나게 약을 많이 안고 산다. 사실상 그렇진 않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저희 방에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약은 없습니다. 그냥 샘플로 몇 개 나온 것들. 제가 오늘 뭐 가져왔지만은 저 정도는 이렇게 원장님들께 보여드리고 아니면 약사님께 보여드리거나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그 수준이지. 그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은 여자친구가 제 방에 처음 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결혼 안 하셨죠? 방에 오셨어요? 결혼 안 하셨죠? 결혼 안 하셨죠? 여자친구가 집에 막 놀러 와요? 아니 방을 이제 같이 해야 결혼을 왜 하실까? 아니 뭐 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약 성능도 좀 보고 그런 거죠. 비아그라요? 비아그라? 아니요. 여자친구가 약 성능 뭔 성능을 봐? 아니 임상 실험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성급하게 말씀을 돌리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까 전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왔을 때 제 제품이 있으면 되게 놀랍니다. 그냥 그런 고정관념도 있어서 이거 뭐야 막 약 쌓아놓는 사람 아닌가? 야 너도 안 넣는 거냐? 이거 마이너스 아니냐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해인가 이게 물론 없진 않지만 없진 일반인들이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많진 않은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다 그만둬야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덴바이든 뭐 오시우리가 안 돼서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후닥닥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 있으면 잘 괜찮은 건데 그렇죠. 없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쌓여갈수록 자기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을 때 어쨌든 자기 선배나 아니면은 뭐 팀장급한테 얘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해야지.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달성했어, 기분 좋게 내 팀장이 내 양주 한번 쏠게 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좀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또 안고 가는 건데 그다음 그 달 말에 또 앉는 거죠. 이러면 금방 억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왜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깡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전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나, 달성을 못하지 않나. 그리고 또 자기 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매출도 달성해야 되는 거고. 매출도 급여를 받아서 달성하진 않아도 그냥 월급은 나오는데 월급 이상만큼 까이니까 문제죠.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되게 착합니다. 착하고 여리고 돈은 벌어야겠고 와서 이렇게 원장님이랑 쇼부 칠거나 약사님이랑 쇼부 칠 이럴 자신도 없고. 오케이. 아니면 이제 보다 보면 도매상들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소개 좀 시켜주세요. 경력이 좀 되면은 그런 인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좀 나와서 그런데 좀 덴바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50% 치면 그냥 60% 해달라고 해서 그쪽은 또 알아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런 경우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최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들 자살을 하게 됐죠. 한 6개월 이내에 한 4명 정도. 최근에도요? 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겠어요. 어떻게 되면 그 직원보다는 그 직원의 매니저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어를 잘 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고,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달성하면은, 그 다음 달은 105%. 이런 무식한 매니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계속, 이렇게, 실적이란 목표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되게 힘들죠. 거기도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로 제약도 자기와 맞는,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의외는 아니고요. 이거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좀 배우신 분들은 좀 덜 합니다. 매니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약 영업하셨던 분들, 지금 20년 차쯤 되시는 분들 중에는, 고졸도 있으시지만은, 전졸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도 다 겪었다. 겪었으니까, 이래서 똑같이 해라. 세상이 변한 건. 학력을 떠나서, 학력을 하면 자칫하면 또 이게, 수 있으니까, 학력을 떠나서, 그 악습을, 패턴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그대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드라마 캐릭터네요, 딱 받아들이시는 분들, 요즘 같으면 제약 업계들이 힘드니까, 그 목표를 줄여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이거 영업부 힘드니까 목표를 좀 까서 가자. 오히려 할당량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죠. 다른 오해와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힘든 점이나 좋은 점. 힘든 점이 좋은 점보다는 좀 많죠. 어쨌든 힘든 직업이고요. 의외로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내내 술도 먹었지만은 간에나 이런 몸에 상당히 이상 신호가 빨리 오는 편이고요. 그렇죠. 술병은 달고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는 이런 음료들 이런 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럼요. 그런 거 해결 안 돼요. 해결되겠어요. 건강 검진을 받아갖고 신체 나이가 제 나이보다 좀 더 한 3살 정도 많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보호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간장액도 먹어보고 밀크시즈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 말고도 이렇게 제가 모신다고 그랬나요? 제가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의사나 약사들처럼 저보다는 많이 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 소비 성향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이랑 술을 먹어도 좋은 횟집, 아니면 호텔 이런 데서 먹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여자친구랑 가거나 아니면 친구랑 가더라도 그 정도 급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그 정도보다 낮게 가면은 맛이 없어요. 이미 좋은 음식의 맛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 성향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남자 직원들은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점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거의 빈털터리는 직원들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 주식까지 하면은 거짓골을 문명한다.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정점을 찍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회사가 바라는 게 목표다 보니까 자기가 그 편한 방법대로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회사는 디테일한 설명도 하고 원장님이랑 이런 저런 것도 하고 뭐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런 편의도 좀 봐드리고 이런 걸 원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영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원장님이랑 잡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잡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패턴도 되게 단순하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업무는 아닌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창조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뭐 이게 원장님들도 20년, 30년씩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영업사원들이 왔다 갔겠죠. 전혀 창조적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단점은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빨리 얻어내고자 그 사람을 빨리 판단하게 돼 있는데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회장님을 처음 뵀으면은 이분은 옷 입으신 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액세서리 등을 봤을 때 이런 성향이고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훈련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훈련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한 3년 정도 하면은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 준 데도 있지만은 뭐 자기가 몸에 배 있는데 이게 제 친구나 아니면 새로운 뭐 여자분을 만나거나 뭐 처음 뵙는 분을 만나더라도 저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일 외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도 예. 그걸 자기가 습관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좁히는데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이분은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상당히 빨리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큰 문제고요. 자, 그러면 네. 그 만두님이 보시기에 안 회장님 딱 보고 어떻게 네. 판단이 되셨나요? 솔직하게. 일적으로요. 일적으로 의외로 꼼꼼하신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꼼꼼하신 편. 대신에 그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냥 성향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은 아닌데 일은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꼼꼼하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우신 분. 근데 맞은 게 조금 친해지시면은 대부분 용납해 주시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원장님이라면은 일단 술을 많이 나눈 다음에 친분을 형님 네. 그러고 이제 하나 대밀면은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이제 대밀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까다로워요. 더 까다롭게 나가시는 분인 거죠. 나를 뭘로 보고 그쵸. 이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이게 맞으시면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이런 분들은 안 돼. 술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딴 데 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안 회장님을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죠. 딴 데 가서 영업을 안 좋은 거죠. 안 되는 거고 안 회장님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들 뵐 때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 만날 때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쵸.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술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 좋아하고 낚시 등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술 많이 먹게 되고 막 수밖에 없고요. 차분한 사람들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욱하는 분들 되게 많고 욱해서 집 지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죠. 집 지르고? 절 좀 소개시켜주세요. 집에서 집 지르고. 집을 지른다고? 난 집 지르고 보세요. 계약을 일단 하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영업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서 제약 영업 제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살아있는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뿌잉뿌잉.